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업종 주민으로 현재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업종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혜은 캐스터가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을 들여다보는 업종 주민 시간입니다. 업황 개선, AI 열풍 등으로 반도체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반도체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크게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올해 IT 전방 산업 수요 전망, 디램과 낸드의 2분기 이후 가격 전망, 미중 갈등 영향,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평가도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죠. 올해 IT 전방 산업 수요와 관련해 하나투자증권의 김광진 연구원은 올해 전방 수요는 서버, 특히 AI 서버 중심으로 확대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아직 일반 서버 쪽 투자 확대 징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I 서버 투자 확대만으로도 반도체 수요는 과거 2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영민 다울투자증권 연구위원은 AI 수요는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PC, 모바일, 클라우드 서버 등 레거시 수요는 올해 2분기부터 수요 확대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위원은 코로나 기저효과로 전방 수요가 전년 대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디램과 낸드 가격 전망입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디램은 연말까지, 낸드는 최소 2분기까지 상승하리라 내다봤는데요. 대만 지진으로 인해 특히 디램의 단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고영민 연구위원은 가격 반등세가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2026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경우 올해 2분기 실수요 본격 개선과 함께 반등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박강호 연구위원은 전방 수요 회복과 재고 조정 이후 고객 주문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하며 디램보다 낸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번에는 미중 갈등이 K 반도체 업황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먼저 김광진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새로운 변수는 아니며 따라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영민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으로 공장 위치, 수출 제재 등 복잡한 셈법이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단기의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고요. 박강호 위원은 미중 갈등이 중국의 IT 생산, 수출 증가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미국, 특히 AI 부분에서 신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올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평가도 물어봤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AI 서버용 ESSD 수요가 늘면서 낸드 마진 개선이 예상보다 빨랐다고 전했습니다. 고영민 연구위원은 삼성전자 실적을 들고 완연한 업사이클로 진입하는 과정이 포착됐다며 SK하이닉스 역시 비수기 속 고부가 중심 제품 판매에 따른 호실적을 예상했습니다. 박강호 연구위원 또한 낸드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회복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픽도 확인해 볼까요? 하나투자증권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삼성전자를 선정했습니다. 현 단계는 AI 서버 수혜가 HBM에서 ESSD로 확장되는 국면이라며 ESSD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위원은 SK하이닉스를 선정했는데요.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선 HBM 그리고 반도체 회복으로 호실적이 예상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본 반도체 업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증권시장에서는 어떤 반도체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쭉 살펴봤는데 앞서서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모셨죠. 센터장님께서 바라보시는 또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수합 분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단 반도체 업종의 강점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 메모리 생산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여전히 반도체 생태계가 허약하고 전략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외부 환경 기회 요인으로는 AI 붐으로 인해서 첨단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습 효과에 의해서 무분별한 캐파 투자는 지양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주요국 반도체 생산의 현지화가 최근에 강화되고 있고 주요국의 핵심 기술 전략화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셨잖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 이번에 이제 보면은 반도체가 결국은 그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끈 그 핵심 요인이고, 그 내용을 또 보면은 결국은 D램 같은 경우는 아마 빗그로스라고 하는 생산량이 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격이 오른 거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는 뭐 물량 증가보다는 역시 가격 인상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미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목표 주가를 10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잖아요.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는 또 이제는 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즉 네. PBR로 저희가 이제 보통을 보고 있는데 이게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즉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은 거죠. 네.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높아진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BPS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의 이런 적자 이후에 회복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거보다 더 크게 벌어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격차가 좀 좁혀지면서 삼성전자가 PBR 한 1.8배 정도까지 좀 저희는 타겟으로 현재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신다면은 이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유망하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세요?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 해서 지금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SK하이닉스를 뭐 미리 뭐 차익 실현을 하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두 종목 다 유망하게 볼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더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뭐 3,000, 3,100선까지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끄는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 올해 초에, 그 작년 말 올해 초에 언론사에서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네. 상대로 해서 이제 올해 지수 그 레인지를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2,930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게 제일 높은 숫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그렇죠. 좀 더 올라가는 분위기는 있는데요.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뭐 저희의 타겟 프라이스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 뭐 다른 네. 종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2,900 뭐 이 정도가 저희는 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진다 그러면 네. 뭐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최근에 알고 계신 것처럼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쪽은 조금 어닝이 생각만큼 안 나올 가능성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업황 회복을 감안한다면 2,900까지 그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군들의 실적 후전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HBM 아니겠습니까? 네. HBM이 또 화두가 되면서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쪽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뭐 숫자로 이미 나온 것처럼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주를 했죠. 특히 그렇죠. HBM3에서는 뭐 경쟁자가 없었던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론도 일단 HBM3E를 양산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3를 이제 주요 고객사, 네. 뭐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N사에 납품이 그렇죠. 시작이 됐습니다. 네. 됐고요. 다만 이제 HBM3E도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 반전의 카드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HBM3E 12단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늦지 않거나 어쩌면 좀 빨리 양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는 또 미국이 TSMC에 대해서 예상보다 큰 폭의 보조금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규모가 116억 달러나 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에 나올 것이다. 한 80억 달러 정도 이 정도 예상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60억 달러 정도? 네, 뭐 저도 뭐 그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네. 언론을 보고 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이제 돈이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 칩스 액트는 사실 인텔을 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전 세계 반도체 주식 중에서 주가가 제일 안 좋은 회사가 인텔입니다. 결국은 물론 이제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돈이 반도체 경쟁력의 그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중요한 우수한 인력 그리고 네. 기술력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이나 TSMC도 미국의 그런 자국 내 반도체 팹 유치 전략에 따라서 일단 투자는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 자체적으로 이 기술력 그리고 전략을 더 강화하고 인력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또 우수한 인력, 기술력이 더욱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사실은 뭐 저는 뭐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같이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 계속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유는 중국과의 이 문제로 인해서 일단 수요가 일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뭐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위협이 되는 거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빨리 쫓아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블로킹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수합 분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주신 말씀으로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있다는 점은 강점이지만 생태계는 여전히 허약하고 그리고 전략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정부 쪽도 뭐 많이 만나보고 있어요. 정부 네. 주요 부처도 계속 많이 만나보고 예. 있는데 뭐 확실하게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쪽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계속 아이디어를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팹리스가 너무 취약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조금씩 희망이 싹트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략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그 반도체 업체 특히 이제 잘 나가는 업체들 중에 보면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TSMC와 함께 2위와 3위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그 빠른 시간 안에 회사가 컸나 이걸 보면 결국 M&A입니다. M&A를 통해서 회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그 메이크업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또 전략적인 이 구축을 강화를 해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삼성전자 굉장히 많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도 네. 또 계속 M&A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결국은 주가상으로도 보면 최근 한 3년 동안 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이 주요 업체들 중에서 네. 가장 부진한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보다 덜 오른 회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 시점에서. 뭐 반도체가 올해 좋아질 거라는 것은 사실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SK 하이닉스 주가가 90% 올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왜 올랐을까요? 올해 반도체 주가가 좋아지는 것들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것들이 반영이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올해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이거는 얘기해봐야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없고요. 내년도가 과연 좋아질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이 가장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도 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현재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런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 종합을 해볼 때 그리고 최근에 뭐 AI 관련된 이 수요가 조금 살아나는 것들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에도 이 반도체 사이클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네. 보고요.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한 6,30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해서 비율로는 약 21%, 금액으로는 한 1,100억 달러 정도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증가하는 기여분이 약 620억 달러, 그리고 GPU가 기여하는 분이 약 310억 달러 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와 GPU가 전 세계 반도체 성장의 85%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면 그 두 개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좀 부진했는데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 내년 거치면서 네. 다시 좀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주들 앞으로 계속해서 선전을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종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